안녕하세요. 9주차 소비자 생산자 잉여 수능 기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XZ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갑국의 XZ 시장과 을국의 YZ 수요를 나타낸다. 갑국의 XZ 생산자는 개당 P0 가격의 XZ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고정 가격 P0에서 무한히 생산한다. 쉽게 얘기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을국은 XZ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XZ를 수입해야 된다.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XZ를 수입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문이 적혀 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교역 전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자, 공급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자,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무한히 공급하기 때문에, 자, 가격이 비싸진다고 공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진다고 공급을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생산자 잉여는 시장 균형 가격과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의 차이, 이런 경우에 이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없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이 위에 이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교역 전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0이다. 자, 교역을 하기 전에 을국은 수요 곡선만 존재하고 XZ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이 XZ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0이죠. 없죠.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3번 교역을 통해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자, 교역을 통해서 갑국의 생산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는 맞지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없죠. 그냥 동일합니다. 더 많이 팔아도 고정 가격의 정상 이윤만 보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 을국의 사회적 잉여는 감소할 수 있다. 자, 교역을 시작해서 을국이 드디어 XZ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비를 하고자 했던 수요 곡선은 있었으나 공급이 안 돼서 XZ를 소비하지 못했던 을국의 소비자들이 XZ를 생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없던 소비자 잉여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아마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교역 후 관세가 높을수록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겠죠. 자, 똑같은 가격에 수입해서 소비를 한다면 이런 삼각형의 소비자 잉여가 나타나게 될 것이겠지만, 자,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XZ의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도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그림은 XZ 시장의 개방 이후, 개방을 한다는 건 무역을 한다는 거죠. 갑국과 을국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 개방 이후 국제시장에서 XZ 가격은 P2이며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XZ는 P2의 거래가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갑국의 상황과 을국의 상황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갑국은 교역 전에는 P1의 가격으로 시장 균형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을국은 P3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방을 하고 나니까 P2라는 고정 가격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자, 갑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고 을국은 상승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국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갑국의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을국은 가격이 원래 균형 가격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갑국 시장에서 XJ는 Q3만큼 거래된다. 자, 갑국 시장에서 P2의 균형 가격에서 거래되는 수요 곡선과 접하는 점은 Q3가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겨나지만 이 초과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갑국의 수입액은 P2 곱하기 Q1, Q3이다. 자, 갑국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국의 생산자들은 Q1만큼 밖에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Q1에서 Q3가 가는 이 구간의 만큼은 수입으로 대체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수입액은 가격 곱하기 요만큼의 수량이겠죠. 이 사각형이 수입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을국의 기업은 Q4만큼 생산한다고 적혀 있는데, 자, P2의 가격으로 보시면 Q4만큼은 어디에 접하냐? 수요 곡선에 접하는 점입니다. 을국의 소비자들이 Q4만큼 소비하고 생산자들은 Q6만큼 생산을 해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을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소비자들은 Q4만큼 소비하고 생산자들은 Q6만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교역 전보다 감소한다. 자, 을국은 원래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는 당연히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약간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삼각형의 소비자 잉여를 갖고 있던 을국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의 소비자 잉여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 갑국과 을국 모두 사회적 잉여는 교역 전보다 증가합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어쨌든 갑국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돼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요. 을국은 생산자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밑에 그림을 참고해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도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 국민 A1부터 A9가 XJ 한 단위에 대해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각 사람은 오직 한 단위의 XJ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현재 A1부터 A5 5명만이 XJ를 소유하고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평가한 가치만을 알고 다른 사람이 평가한 가치는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각 사람들이 XJ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J를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J를 재분배하려 하는데,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평가한 가치를 정부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제일 큰 순서대로 배치하면은 사회적 잉여, 느끼는 가치가 가장 큰 사람들이 갖게 되면은 잉여는 당연히 극대화 되겠죠. 두 번째,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해서 자유롭게 거래한다. 단 재화에 대해 평가한 가치와 그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면 재화를 선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가에 따르면 XJ 2단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 맞죠? 자, 가장 큰 숫자를 가진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면 A1과 A2
그리고 A6, 그리고 A7, 그리고 A3 이렇게 5명이 갖게 될 겁니다. XJ라는 재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2명이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두 단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말 맞고요. 두 번째, 가에 따르면 사회적 잉여는 11만원 증가한다. 자, 가치를 느끼는 사람, 큰 사람 2명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 2명의 사회적 가치의 합은 18이었고요. 뺏긴 두 사람의 가치의 합은 7입니다. 그래서 18에서 7을 빼면 당연히 11만원이 증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3번. 나에 따르면 5만원은 균형 가격이 될 수 있다.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만원일 때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이 수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만원일 때 이 물건 XJ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2만원이기 때문에 팔 겁니다. 이 사람도 5만원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팔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2만원이기 때문에 A5도 팔고요. A4도 팝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4명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7명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상태죠. 균형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균형 가격은 얼마가 나오느냐, 위 표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7만원이 균형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요. 자, 나에 따르면 생산자 잉여는 최대 7만원 증가한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3번에서 얘기한 대로 구해서 균형 가격 7만원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 가격이 7만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7만원보다 싸게 느끼는, 가치를 싸게 느끼는 A4와 A5는 물건을 팔겠죠. 그래서 A4는 자기가 느끼는 5만원의 가치를 7만원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플러스 2만원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고요. A5도 당연히 물건을 갖다 팔겠죠, XJ를. 그래서 7만원의 물건을 팔고 플러스 5만원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최대 7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배분 결과 XJ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가와 나가 같다. 자, 거래를 하던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분배를 해주던 같게 됩니다. 왜? 시장 가격, 일단 분배를 했을 때는 A6과 A7이 넘어오게 된다 그랬죠. 자, 거래를 하면 시장 가격이 7만원이에요. 시장 가격이 7만원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자기가 느끼는 가치가 10만원과 8만원이기 때문에 XJ를 구입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A8과 A9는 자기가 느끼는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해도 A6과 A7이, 정부가 배분을 해도 A6과 A7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얘네 둘은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게 되면 쉽지만, 자,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출제, 의도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풀이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방금 전에 15번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단 XJ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상품은 완전하게 동질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고, 자, 당연히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같다. 이런 가정을 한 시장인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XJ 시장에서 두 소비자 갑과 을만 XJ를 소비한다.
표는 각 소비자가 한 단위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단, 소비자는 가격과 최대 지불용익 금액이 동일하면 XZ를 구입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느끼는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면 물건을 산다는 거죠. 갑과 을 모두 최대 지불용익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소비할수록 적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뭔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켜 먹거나 사 먹을 때 첫 번째 먹는 게 가장 맛있고 배가 불러올수록 그 맛이 덜하게 되죠. 자, 두 번째, XZ 시장에는 두 생산자 병과 정만 XZ를 공급한다. 표는 각 생산자가 한 단위씩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을 나타낸다. 단, 각 생산자는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이 동일하면 XZ를 생산한대요. 생산자들도 가격이 똑같으면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생산자는 병과 정 두 명이 있고, 자, 재화가 늘어날수록 받고자 하는 금액도 늘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균형 가격은 6만원이다. 전에 15번 문제에서 해봤죠. 6만원으로 대입하면은 얘는 삽니다. 첫 번째 사죠. 두 번째도 사죠. 세 번째도. 왜?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느끼는 가치가 6만원 이상이니까 얘도 삽니다. 삽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이 5개를 갑은 구입하고요. 을은 1개, 2개, 3개. 3개를 구입하기로 해서 수요는 8개가 나옵니다. 수요는 8개. 그런데 공급은 6만원일 때, 자, 첫 번째는 잉여가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두 번째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2개를 만들고요. 정은 만들고 3개까지 만들고 네 번째부터 안 만듭니다. 공급은 5개가 되게 됩니다. 초과 수요 상태죠. 균형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 균형 가격은 7만원이 나오는데 전에 문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은 7만원일 때 첫 번째 당연히 자기가 느끼는 가치가 10만원이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두 번째도 구매하고요. 세 번째도 구매하고 네 번째는 동일한 가격인데 구매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구입합니다. 값은 4개, 을은 구입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구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6개가 되고요. 균형 가격 7만원일 때 균형 가격인지 아직 몰라요. 자, 생산자들. 자, 만들어냅니다. 7만원이면 만들어냅니다. 얘는 3개를 만들고요. 정도 만듭니다. 네 번째부터는 비싸니까 만들지 않죠. 3개. 공급도 6개를 하게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6개씩 일치하는 7만원이 균형 가격이었네요. 자, 니은 균형 가격 우리 7만원을 구했기 때문에 을은 총 2단위를 구입한다. 자, 을 첫 번째 7만원이니까 이득이니까 먹죠. 두 번째도 구입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6만원의 가치만 느끼는데 균형 가격이 7만원이니까 구입하지 않죠. 2단위 구입한다. 맞는 말이네요. 자, 사회적 잉여는 27만원이다. 우리는 균형 가격 7만원을 구했기 때문에 얘네가 느끼는 잉여와 얘네가 느끼는 잉여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기 빨간 숫자로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2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리을 생산자 잉여는 병이 정보다 크다. 자, 생산자 잉여 밑에 구해놨죠. 정은 9만원, 병은 6만원이기 때문에 정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0번.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림은 최근 급격한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톤당 6,000달러로 폭등한 각국의 양파 시장을 나타낸다. 각국 정부는 이전에 톤당 2,000달러의 가격으로 수매해 놓은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양파가 쌀 때 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놨다는 겁니다. 시장에 공급하려 한다. 정부는 다음 가나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 가.
정부가 톤당 4,000달러의 가격에 2톤의 양파를 시장에 공급한다. 직접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공급 곡선이 생겨날 겁니다. 자, 정부가 양파 생산자에게 수매 가격인 톤당 2,000달러에 2톤의 양파를 제공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공급자, 생산자들에게 공급 증가 요인이 생긴 거죠. 공급이 증가됐다는 거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업. 나의 경우 생산자 잉여는 8,000달러이다. 자, 정부가 양파 생산자에게 수매 가격인 톤당 2,000달러의 2톤의 양파. 자, 2톤의 양파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 점으로 변화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 삼각형이었다가 이 사다리꼴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12,000달러가 나오는데 생산자 잉여는 8,000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다고 체크를 해놨죠. 왜 맞느냐? 자, 잉여는 내가 생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내가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 가격이 이만큼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받는 남는 돈인데, 자, 여기는 12,000인데 왜 8,000달러가 맞느냐? 정부에게 얼마의 양파를 사왔냐? 2,000달러에 2톤의 양파를 사와서 이만큼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4,000달러의 비용을 지불을 해서 이만큼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있는 생산자 잉여분 12,000에서 정부에게 준 돈인 4,000달러를 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8,000달러가 맞습니다. 자, 니은. 소비자 잉여는 가와 나에서 모두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한다. 자, 소비자는 나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4,000달러의 4만큼의 수요를,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경우는 보겠습니다. 가는 정부가 그냥 4,000달러의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4,000달러의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니 원래 시장 균형 가격이 6,000달러였는데 사람들은 4,000달러에 정부가 판단하는 걸 알고부터는 이 시장 가서 물건을 안 사고 정부한테 가서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파 생산자들도 4,000달러로 가격을 내려서 팔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3만큼 공급하다가 2만큼밖에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쵸? 2만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시장에는 2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초과 수요를 정부가 2톤의 양파를 제공해서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4,000달러의 가격에 4만큼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양을 먹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동일하게 이 커다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양파 생산자의 매출액은 가에 비해 나에서 4,000달러만큼 더 크다. 매출액은 당연히 그냥 물건을 판 돈이죠. 자, 가의 경우는 생산자는 2에서 4,000달러에 2만큼밖에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2는 8,000이고요. 나에서는 정부에게 2,000달러에 사와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4에서 4만큼 공급을 하게 되니까 16,000달러. 그래서 둘을 빼면은 4,000이 아니고 8,000달러만큼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리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계는 나에 비해서 가가 더 크다. 자, 소비자 잉여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삼각형이죠. 근데 생산자 잉여는 우리 나에서는 이 사다리 꼴이었고, 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양파 생산자는 4,000의 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는 2만큼밖에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 되겠죠. 요 삼각형.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나가 더 크다. 그래서 real도 틀린 지문입니다. 2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XZ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숫자를 다 적어놔 줬고, 당연히 다 직각 삼각형이죠. 쉽게 얘기해서 삼각형 넓이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 수요 변화 전의 사회적 잉여는 24만원이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24만원 나옵니다. 옆에 구해놨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수요 변화 후의 생산자 잉여는 36만원이다. 자, 수요 변화 후의 생산자 잉여는 이 삼각형이죠. 구해보면은 얼마입니까? 36만원이 아니고 생산자 잉여 6 곱하기 6에 나누기 12. 여기 잘못 적어놨네요. 18이 아니고 6이네요. 6 곱하기 6은 18인데 36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소비자 잉여의 증가액은 생산자 잉여 증가액의 2배이다. 소비자 잉여 증가액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비교하고 생산자 잉여 증가액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비교하면 여기 밑에 적어 놨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20을 증가했고 생산자 잉여는 10이 증가했기 때문에 2배가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리얼. XJ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 자,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보완제와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뭐 계속 치킨을 예로 드는데, 자, 치킨 가격이 비싸지면 치킨과 같이 먹어서 효용을 증가시켜주는 콜라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치킨을 덜 먹게 되니까. 그래서 리얼도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자 잉여를 마치고 이제 탄력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죠. 10주차. 자, 10주차 탄력성 수능 기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탄력성 개념, 탄력성은 일단 이론 강의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는 9주차에서 풀었던 생산자 잉여만큼 많이 응용되거나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함께 풀어보면서 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2020년 수능입니다. 표는 가격 변화에 따른 AJ부터 CJ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격 변화는 공급 변동에 의한 것이며 가격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죠. AJ와 CJ는 서로 연관제가 아니다. 연관제여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각각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재화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이 수요량이면 AJ 수요는 가격에 비해 완전 탄력적이다 돼 있는데, 자, 여기다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수요량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가격 탄력성이 나와 버리죠. 자, 가격 변화율분의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이 반대로 하면 되죠. 자, AJ 수요는 가격에 비해 그럼 2분의 0이죠. 탄력성이 0이 나왔네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기억이 수요량이면 BJ 수요는 가격에 비해서, 자, 수요량입니다. 이렇게 또 절대값 치어서 구하면은 1이 나오죠. 탄력성이 1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억이 판매 수입이면 BJ 수요는, 자, 판매 수입입니다. BJ, 판매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탄력적인 재화일 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4번,
기억이 판매 수입이면 C제 수요는 가격에 비해서, 자, 가격이 올랐는데 오히려 판매 수입이 올랐다. 이 말은 그 재화가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기억이 판매 수입이면 A제가 B제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당연히 적죠. 자, A제는 판매 수입이 가격이 올라도 판매 수입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수입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성이 1입니다. 근데 B제는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탄력적인 재화라고 할 때 탄력성이 1 이상인 재화를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개를 바꾸거나 아니면 탄력성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2019년 수능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기업은 X제와 Y제만을 독점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다른 생산자가 없이 얘네만 만든대요. 표는 X제와 Y제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소비자 값과 을의 소비 지출액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비 지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완전 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 판단해 보라는 거죠. 문제가. 단 X제와 Y제의 소비자는 값과 을만 존재한다.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이 X제, Y제 둘 다 어쨌든 비싸졌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소비 지출액의 변화율을 보면 값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값은 X제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Y제도 상승했죠. 근데 가격이 오른 만큼 그대로 똑같이 소비 지출액이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값은 무조건 이 재화를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 똑같이 올랐으니까. 이 말은 Y제에 대해서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값은. 자, 을은 여기 안 보이고 Y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2.2% 오르니까 자, 소비 지출액 변화율이 감소했습니다. 쉽게 해서 돈을 덜 쓴다는 거죠. 비싸면 안 먹어. 이 말은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값의 X제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게 아니고 왜? 지출액이 증가했죠. 이 말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을의 Y제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비해서 단위 탄력적인 게 아니고 탄력적이죠. 왜? 이만큼 올랐으면은 소비 지출액이 단위 탄력적이 되려면 그대로 변화가 없어야 되죠. 0이 돼야 될 텐데 2.2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가가 0이라면 소비 지출액이 빵이랑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소비 지출액 변화가 없다면 단위 탄력적이란 얘기죠. 단위 탄력적이라면 변동 이후 을의 X제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만큼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율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가 1.0이라면 을의 X제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비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죠? 여기서도 완전 비탄력을 설명했죠.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 지출액도 똑같이 오른다면은 가격이 오르던 말던 나는 이거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먹어야 그러니까 뭐 공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4번의 답은 일단 1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가격 변동 이후 A 기업의 Y제 판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변합니다. 값은 변화가 없죠. 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을은 소비 지출액이 감소했죠. 가격이 오른 만큼. 이 말은 물건을 덜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018년 수능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1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인데 상당히 처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단어가 낯설고 말로 방정식을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국 정부는 건강에 유해한 X제의 단위당 세금을 인상하였다.
한 단위당 세금을 원래는 1,000원 받던 거를, 단위가 1,000원이죠. 1,000원 받던 거를 3,000원으로 인상했고, 시장 가격이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2,000원 올렸는데 시장 가격은 1,000원만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표는 인상 전후의 XJ 단위당 시장 가격을 세금과 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세금 인상 후 1년간 XJ로부터 세금 수입은 인상 전 1년간 세금 수입의 2배가 되었다. 단 세금 인상 이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없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여기에 세금이 묻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세금 인상 후 시장 가격은 25% 상승했다. 3,000원에서 4,000원. 상승하면은 3분의 1 상승한 거죠. 33.3333이 상승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었다.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세금을 얼마 올렸어? 2,000원 올렸으면은 그대로 2,000원이 올라가서 시장 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요? 시장 가격은 5,000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시장 가격은 4,000원이죠.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세금 인상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고 생산자 잉여는 변하지 않았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가격이 상승했는데 뭐가? 세금이 올라서. 그 말은 여기 그림에 그려놨죠. 원래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됐는데, 자,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조그만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사회적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둘 다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세금 인상 후 1년간 거래량은 인상 전 1년간 거래량의 절반이다. 자, 세금 인상 후 1년간 거래량은 인상 전 1년 거래량의 절반이다 얘기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위에 단서를 적어줬어요. 세금 수입이 2배가 됐대요. 자, 인상 전의 세금은 당연히 그때 인상 전의 거래량과 세금 1,000원을 곱하면 나올 겁니다. 인상 후의 세금은 3,000원에다가 변화한 거래량 구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 수학에서 풀 때 그냥 x 다시 이렇게 풀 텐데, 우리는 경제를 배우기 때문에 수량이기 때문에 Q1 이렇게 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세금이 2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상된 세금에다가 변화된 시장 균형 수량을 곱하면 원래 걷어들인 세금의 2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000Q1은 2000Q1. 그러면 Q1은 뭐예요? Q1 변화된 거래량은 뭐가 나온다? 원래 거래량의 3분의 2다. 계산 되시나요? 어려운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반이다.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세금 인상 후 1년간의 판매 수입은 인상 전 1년간의 판매 수입. 이때 판매 수입이 크냐, 이때 판매 수입이 크냐라는 비교해보라는 거죠. 판매 수입보다 적다. 자, 인상 전에는 당연히 인상 전에는 3,000원이었죠. 그냥 Q가 하나라고 칠게요. Q가 1입니다. 그러면은 3,000원에 팔립니다. 인상 후에는 가격은 4,000원인데 거래량은 3분의 2가 됐죠. 4,000 곱하기 3분의 2 더하면 2666.6666원이 나옵니다. 판매 수입은 당연히 적어졌죠.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재화는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따지면 탄력적인 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에 유의한데 가격을 올린 거는 잘한 선택이었죠. 자, 18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2016년 수능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XJ와 YJ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했다. 그림은 XJ와 YJ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자 가불병의 지출액 변화와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자, 지출액 변화율을 통해서 우리는 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수요량 변화율을 통해서는 탄력성을 완전히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갑의 YJ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갑의 YJ 보시면 가격 변화율이 5%일 때 수요량 변화율이 5%입니다.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둘을 그러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5 하면은 나누면 1 나오죠. 탄력성이 1이라는 거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을의 XJ 수요는 가격에 비해 탄력적이다. 자, XJ 수요를 보면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보면은 5분의 3이죠. 5분의 3이면 1보다 작죠.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봐도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가격이 변화됐는데 갑은 지출액 변화율이 0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갑은 단위 탄력적이다. 을은 지출액 변화율이 증가했죠. 병은 가격 변화율이 5%인데 지출액 변화율이 5% 그대로 늘었죠. 병은 보다 완전 비탄력. 을은 비탄력. 갑은 단위 탄력. 이거를 놓고 지문을 풀다 보면 훨씬 쉽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병의 수요량 변화는 XJ 시장보다 YJ 시장에서 크다. 자, 병의 수요량 변화 볼게요. 병은 XJ 시장에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똑같습니다. YJ 시장도 봅시다.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어때요? 똑같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병은 YJ에서도 완전 비탄력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격이 얼마가 됐던 병은 먹던 수량 그대로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XJ, YJ 둘 다 그대로이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을과 달리 갑의 XJ 수요량은 가격 상승 전과 같다. 자, 갑의 XJ 상황을 보면 갑은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한 만큼 정확하게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XJ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만큼 상승전과 같다가 아니고 가격 변화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XJ와 YJ 시장에서 갑, 을, 병이 지출한 금액의 합은 상승 전보다 증가했다. 자, 보시면 XJ 시장에서 갑은 단위 탄력적, 즉 그대로입니다. 을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의 합이 증가했을 테고, 병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증가했을 겁니다. YJ 시장에서 갑은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대로일 테고요. 을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한 금액이 증가했고, 병은 또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증가했을 겁니다. 갑은 그대로, 을 증가, 병도 증가, 당연히 합은 더 증가했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17년 수능 3번입니다. 그림은 갑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노동 공급 곡선에서, 노동 공급 곡선 요거죠. 임금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공급은 곡선이 직선으로 되는 부분이죠. 수직선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찍어놔서 수직선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이 완전 비탄력적인 부분입니다. 존재한다. 맞습니다. 일단 1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왜 틀렸는지 알아봐야 되죠. 2번 노동 수요 곡선에서 임금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부분, 완전 탄력적인 거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경우죠. 완전 탄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자, 이 곡선 보면은 수평선인 부분이 이 그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하락할수록 초과 수요량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이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하락할수록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증가하죠. 초과 수요량은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상승할수록, 이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위로 상승할수록 초과 공급량은 감소한다. 상승할수록 공급이, 수요는 여기, 공급은 여기, 수요는 여기, 공급은 여기 점차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 시작점에 가면은 똑같아지겠죠. 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시장 균형에서 총 노동소득은 6만 원이다. 균형이라는 거는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임금은 달러당 시간당 6달러, 노동시간은 8만 시간이니까 6, 8에 48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017년 수능 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수능 3번인데 몇 년도인지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표는 A 이제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된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자, 가격 증가율 분의 수요량 증가율은 탄력성이죠. 그럼 당연히 밑에다가 쭉 적고 나누고 절대값 씌우면은 바로 탄력성이 나오겠죠. 그거를 알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탄력성 구해가지고 네가 계산해 볼 수 있냐. 자, 1번 A제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자, 이거 구하면 탄력성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2.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는 탄력적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제는 판매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자, 탄력성 1 나왔죠.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인 거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는 거지. 수요량이 가격이 변화한 만큼 수요량도 당연히 동일하게 변화하는 게 단위 탄력적이죠. 그래서 판매량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C제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자, 얘 구하면은 탄력성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란 건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재화의 특징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앞에 프린트 설명 개념 강의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4번 D제의 수요는 가격에 비해 완전 탄력적이다. 자, 1분의 0 얼마입니까? 0이죠. 0이라는 거는 완전 탄력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탄력적인 거는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이제는 판매 수입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보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도 같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죠. 현실상에서 이런 재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굳이 뭐 갖다 붙여서 예를 들자면 사치제 같은 경우가 있죠. 명품 뭐 이런 거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줄 알고 많이 산다고 많이 구입한다고 뭐 그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뭐 이렇게 경제 법칙이랑은 조금 벗어난 그런 재화들도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탄력성과 잉여에 대한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에 대한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